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1회 29번입니다. 폐업, 재등록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미리 하는 거는 맞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물론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2개월 하려면 안 해도 되죠. 2번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간판 철거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X,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요. 그 대집행 비용만 받을 뿐이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다 했는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2019년 2월 8일 날 받았는데요. 2019년 7월 1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이 안 넘었잖아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래서 승계됩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휴업, 폐업, 그리고 사무소 이전에도 소용없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처분을 2019년 2월 18일 날 받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다시 등록했어요? 2019년 12월 11일, 아직 1년이 안 넘었잖아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그래서 승계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못하고요. 또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초과해도 할 수 없죠. 죄책기간 3년입니다. 5번에 있네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근데 3년이 안 됐잖아요. 폐업 기간이. 그래서 종전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갑이고요. 소속공개사가 을이고 보조원이 병이네요. 이 경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기업,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자격증 땄으면 개업할 수도 있고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조원이니까요. 외국인 가능합니다. 소속공개사도 자격증만 있으면 외국인 가능하죠. 개업도 외국인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고요. 보조원이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병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디귿 갑개업공개사는 을 소속공개사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조원인 경우에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되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개업공개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신탁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8일 갑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뭡니까? 지금 계약명의신탁이죠.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갑이고 신탁자가 A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병이네요. 자, 그러면 1번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 병의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그렇습니다.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무효인데 다만 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은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만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병 매도인이 갑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 신탁자와 갑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X토지의 소유자는 병 매도인이 아니라 갑 수탁자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병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 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등기는 유효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A 신탁자는 갑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죠. 다만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 수탁자가 X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3자 정에게 했다면 그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다만 제3자 정이 수탁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죠. 5번 A 신탁자와 갑 수탁자의 명신탁 약정을 매도인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즉 수탁자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위 계약명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조세 X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1년간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20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을 세입자는 2020년 3월 11일 계약력을 취득한다.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취득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우선면제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9억을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면제, 최우선면제권 없고요.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도 적용되지 않고요. 5%를 초과하여 정행할 수 없다도 적용되지 않고요. 월차임 전환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은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10억. 9억 초과했죠. 그래서 우선면제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선면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 되겠는데 확정일자를 13일 받았으니까 13일은 맞는데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면제권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계약갱신 요구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은 4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의 계약갱신 요건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정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